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김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강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토크와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남북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간 아주 재미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4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살짝 이게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관련 방안. 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워낙에 북한에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자, 아무튼 자, 오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관련 방안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아주 대단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동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경력을 제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멋진 경력이라서 나중에 직접 해주실 거죠, 박사님? 네네. 네네. 네, 자, 오늘 남북 통합 문화센터에서 네네네.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그 세상의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뭐 요즘은 뭐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죠. 네.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말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주성의 평화통일 베이스 캠프 늘 보면은 남북한 청년들이 항상 같이 합니다. 자, 먼저 이 소개인데 김수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2007년도에 왔고요.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남북 통일 코리아라고 사단법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서경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신서경이고요. 네. 과천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자 이제 취업 준비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오늘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 김주성의 그 시간인데요. 이 박사님을 연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면서 아니면 힘을 합쳐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안동수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디지로드 5.0의 저자, 알기 쉬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표 저자, 휴대폰 인류의 블록체인 디파이 혁명의 대표 저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의 공저자로 전 KBS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도구 활용과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동향, 특히 AI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각국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금융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런 동향을 살펴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리드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이거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원시 인류인들이 태어나면서 시작한 것이 뼈다귀를 가지고 시작했던 도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망치라든지 마차바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발명을 많이 했죠.
그것이 이제 몇 차 혁명으로 이어오면서 오늘날 그림에 있는 이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발명을 해왔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산업혁명을 갖다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지었을까? 자,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여기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18세기 영국에서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이루었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어떠한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1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의 발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전기를 만나면서 전기 기계가 됐죠. 그래서 엄청난 생산성을 갖다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2차 산업혁명. 세 번째는 컴퓨터를 발명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엄청나게 우리가 정보사회로 진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이 모든 생활의 기반을 갖다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3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많은 기능을 대처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 이것을 살펴보면은 첫째, 우리의 미래는 이 발전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발전이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동시자발적으로 여러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사회, 산업, 교육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따라가기 어렵다. 공부가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뿐만 아니라 적응에 대한 그런 기회를 갖다가 선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생태계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미래의 우리 길을 갖다 개척해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기와 기회 이런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보통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 또는 슈퍼 인텔리전스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요소들을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3D 프린팅, 또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사이언스,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5G 통신. 이제 여러분 휴대폰이 이제 전부 다 5G로 바뀌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술의 시대, 풍요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인이 기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듯이 주인님 무슨 기술을 원하셔?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나온다는 그런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혁명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AI의 개요가 어떻고 또 글로벌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살펴보죠.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돼서 연구해서 우리가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복잡한 그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림이 주는 이미지, 이 그림이 주는 어떤 교훈이 뭐냐면은 AI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어떠한 위험적인 요소가 있죠. 혹시 나쁜 AI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뭐 이렇게 지배하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된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1940년도,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쭉 되어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큰 분류를 보게 되면은 첫째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도 시키고 그다음 반복적인 일을 시키면서 사람의 어떤 기능을 갖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 강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은 뭐 알파고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고 일도 시키고 반복적인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서 온갖 큰 로봇들이 여기 나사 조이고 뭐 부품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것을 다 로봇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처음과 끝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점검을 하고 나중에 QC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 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오는 이 초지능을 가진 초인공지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맞이할 그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요 국가에서 이 AI를 갖다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AI의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AI에게다 아주 우선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그 R&D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고 뭐 각 국가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 일본은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그런 융합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중국은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그래서 중국의 두뇌라는 그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15년간 5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15년간입니다. 15년간. 자, 한국은 2017년도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인재 4만 명을 AI 분야의 인재 4만 명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2040년, 2050년, 2060년도에 앞으로 어떠한 인공지능이 올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이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이제 제너럴한 이제 인텔리전트를 얘기하는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에 하는 그런 것은 2040년도 정도에 출현을 하지 않을까 이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는 AI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슈퍼 인텔리전트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트가 60년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 그 단적으로 그때 되면 AI가 사람을 부려먹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그런 이제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네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혹시 이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배를 맞아. 당하는지 네. 그거는 많은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있죠. 뭐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윌 스미스 그것도 있잖아요. 로봇에 뭐 막 여러 가지 그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마이너리티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 마이너리티 뭐 스토리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터미네이터도 있죠. 네. 예, 터미네이터가 결국은
선악의 로봇가 대결하면서 뭐 인간을 이렇게 뭐 멸망시키고. 구해지고 또는 멸망시키고 뭐 이런 스토리로 이제 돼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좀 상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이제 합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생태계를 구성을 할까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뭐 로봇 공학이라든지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 시스템, 또는 패턴 인식 시스템, 지식 베이스, 그다음에 의사 결정 전문가 시스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 구글 같은 데서 네네. 또는 애플 같은 데서 네. 뭐 중국에서 이러한 분야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을 M&A에서 많이 자기들이 지금 이제 회사에다가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죠. 자, 이 표로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인공지능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기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리드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기업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M&A 했다는 것이죠. 다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운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콘텐츠 검색에 대한 거 이걸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만 콘텐츠 검색이라든지 빅데이터 처리, 딥러닝에 대한 거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기능 외에 또는 뭐 공유 설정, 위치 공유, 음성 검색 이런 것에 대한 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업체 여기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업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연합부로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뭐 API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알파고. 자, 여러분께 잘 아시는 거죠. 이거는 네네네네. 알파고에 대한 그 사건으로 네. 이세돌 구단이 3대 1로 그렇죠. 패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네네네. 아니 뭐 컴퓨터한테 사람이 네. 이런 천재가 어떻게 컴퓨터 치냐. 그래서 어떤 인간의 두뇌의 한계를 느낀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고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알파고가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컴퓨터가 또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알파고의 100배의 능력을 가진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여기 딥마인드라는 그런 이 CEO가 그 이제 주관한 그런. 그럼 아무리 그 강한 프로 기사도 이제 죽어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예. 이세돌 이후에 네. 중국의 세계 1인자라고 하죠. 네네네. 그 기사하고 나중에 했는데 그 기사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둑이나 체스는 벌써 넘어가지로 됐고 네네네. 바둑도 이제는 컴퓨터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 AI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걸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왓슨이라는 이제 컴퓨터가 있죠. 왓슨. 그래서 네.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1초에 100만 권의 책에 있는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퀴즈 왕이 탄생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퀴즈 왕이 사람들을 이기고 100만 달러의 상금을 갖다가 탔다.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이야.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모델을 살펴보면은 왓슨 이후에 왓슨과 연계된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스라고 이제 돼 있고 질 왓슨이라는 그런 것은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20대의 인공지능 여자 조교예요. 여자 조교가 대학에서 그걸 갖다가 지도를 하면서 했었는데 학생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지능이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카지노에도 이제 인공지능 딜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사람 대신 이제 딜러를 하고 여기 일본에서 보면 퍼퍼라는 것이 있죠. 페퍼. 네. 요거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키우고 있죠. 이 감정이라는 그거 단계를 넘어가는 이 로봇이 사실은 지금 관건이거든요. 뭐 이게 연산을 하고 이런 것은 다 되지만 아직 이제 컴퓨터가 멍청하기 때문에 네. 감정 인식까지는 아직 못한다. 그럼 컴퓨터를 욕을 하면은 컴퓨터가 반발하거나 그렇죠. 뭐 이렇다는 소리예요. 예. 왜 욕해?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고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 네네네. 뭐 우리 이제 공상과학에서도 보지만은 실제로 아마존 고라는 마트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물건집 보내고 물건집 보내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자동으로 그냥 결제가 돼버리는 그런 마트.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죽지 않고 임모털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바이오 기술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장기 이식이라든지 인공 피부도 해주고 로봇에 씌우는 게 다 인공 피부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있어요. 딥코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인공지능. 오. 지금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딩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쓰는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여기 트렌드 렌즈라는 거. 트렌드 렌즈라는 건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이동하는 것을 갖다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는 것이죠. 어느 선박이 뭘 싣고 어디까지 갔고 그다음에 어떤 차가 상품을 가지고 어디 갔고 이런 것이 다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파악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푸드 트러스트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이제 식품 원산지 증명이라 하죠. 이제 네네네. 이 쇠고기가 진짜 한우인지 뭐 수입 쇠고기인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outcome based payment.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자동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것을 이제 이 법률이 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육법전서 뭐 네네네. 이상의 그런 법률을 다 사람 기억할 수 없는데 얘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다 담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곡하고 미술하고 요리하고 스포츠하고 그래서 이제 AI가 작곡도 하고 책도 쓰고. 책도 쓰고 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융에 대한 변화 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금융도 AI가 아니면은 휴식거래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우리 암호화폐라든지 여기에 거래하는 거라든지 트레이딩하는 거 지금 암호화폐까지도 인공지능이 개입 안 되면은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아이고. 실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가기 전에 AI가 작곡한 곡 한번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죠. 한번 하죠. 오, 좋네요. 너를 볼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메여 외로워 보여 밝은 조명도 어두워 보여서 어쩜 넌 내 말의 의미를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 태연이 동생인가? 동생이 부른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사는 작사한 건 아니죠. 이 AI가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곡만 이제. 붙였구나. 예, 작곡을 이제 AI가 했고 그 작곡공을 가지고 이제 사람 노래 불렀겠죠. 이제 AI가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평가한 게 있어요. 네.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 무언가 이걸 갖다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자, 빌 게이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AI는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에는. 했고요. 네. 이 호킹 박사님은 AI는 인류의 중문을 불러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앨런 머스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죠. 네. 이분은 AI를 연구하는 것은 악마를 소화하는 것이다. 부정적이네요. 예,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AI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이 슈미트 후보라는 분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했냐면은 인공지능은 발달해서 인간을 개미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이야. 인공지능 아니면 로봇이 인간을 보기를 개미같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우주를 개척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미래죠, 우리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양쪽의 얼굴이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AI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인류가 된다면 모르지만은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미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하나의 우리한테는 선택이 주어진 것 뿐이에요. 이제 이 선택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는지 이제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가 나오면서 지난 100년간의 이 우리 노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노동 시간을 갖다가 지금 한 것이죠. 우리가 1900년 초에는 60시간을 주당 일을 했는데 앞으로 24시간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잠깐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잉여 인간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에 가면은 그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여기 보면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서기 2040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특이점에 도달하면은 특이점 이후에는 인류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종을 하든지 발전하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기하급수로 성장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변곡점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가고 이것을 산업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인간한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심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측하는 것이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 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 점쟁이 같은 그러한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견한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그림에 따왔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멍청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좀 덜 똑똑해, 생각도 좀 모자라지만 굉장히 영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합치게 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슈바이트 박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아까 질문하신 거 있죠, 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변곡점에서 어떻게 AI를 갖다가 마련을 하고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유럽위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7가지는 지켜라.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만 간단히 보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 주체가 안 되면 안 된다. 맡겨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AI가 돌변해가지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및 데이터 통제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마음대로 개인 정보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투명해야 된다.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 모르면은 이게 어떻게 되가는지 아무튼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양성, 무차별, 공정성, 사회적 환경의 복지 이런 것에 AI는 공헌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갖다 뭐 지배하고 명령시키고 이런 쪽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다음에 책임성, accountability.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화에서 가끔 보시면은 뭐 어떤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죠. 나쁜 마음을 갖고 네. 뭐 대량적으로 로봇을 생산하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간을 살생하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왜 생겼는지 이 근본적인 배경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래 임금이나 왕이 사람을 중심에서 지배를 했죠. 네. 사회를 컨트롤했어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컴퓨터, 제3차 산업혁명이 나와서 컴퓨터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인간 사회를 갖다 컨트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용사례가 많은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임금 뭐 조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나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인간은 신뢰 제로의 동물이다. 속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조작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자,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벽돌과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체인으로 묶었다. 이 벽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컴퓨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매일 업무일지 쓰시잖아요. 네네. 업무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일지는 여러분이 쓰다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찢어내고 다시 써. 그다음 며칠 지나서 이거 잘못돼서 그래서 이걸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뒤에 거를 다 빼고 다시 끼워 넣고 새로 고쳐 가지고 업무일지를 만들어 놓죠.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한 번 지나간 거는 변절하면 안 된다. 속이지 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요런 벽돌 안에다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 가지고 거꾸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한다. 예를 들면은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책을 빌려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 여기 장부에 있잖아. 너 빌려간 거 장부에 있는데 왜 빌려간 적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000명, 10,000명이 됐을 때 많은 우리 여기 있는 이 방에 있는 우리가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한 사람이 나 그날 거기 강의에 안 갔었어. 그러면 왜 뭔 소리야? 거기 다 녹화되고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못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이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뢰 시스템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다 보상을 줘요. 그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들. 그것이 코인이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이런 것이 코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그것만 활용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그거는 반쪽짜리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 여기 보면 탈중앙성 이것은 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죠. 개인과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가운데서 누가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안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확장성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어떠한 개인인지 집단인지 누군지 이건 지금 알지는 못해요.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계 인물 100인 중에 44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 만든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죠. 그 논문에는 이렇게 11장으로 돼 있어요. 그 11장 중에서 이 논문 중에서 맨 결론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결론에 철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인 신뢰를 불신하기 때문에 새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동으로 통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제를 못한다는 것이죠. 복제를 못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자격 증명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전산 그런 그 시스템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든 기축과 인센티브를 갖다가 정해서 그걸 다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 가운데에 있는 미들맨 중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복덕방이죠. 복덕방.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운데서 일로 전달을 해요. 그런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수수료 받아야죠. 네, 그렇죠. 수수료. 그래서 이제 수수료 받는 시스템이 이제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은행을 이용을 했고, 은행은 계속 돈을 발행을 했죠. 종이돈을 찍어냈죠.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이것이 미국의 1달러 지폐에 있는 거예요. 요 빨간데 In God we trust. 자, 우리는 신 안에서 즉 God 신의 보호 아래 아니면 신과 함께 서로 신뢰한다. 그런 것을 이 지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트러스트가 무너졌잖아요. 왜? 계속 찍어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불편한 짓은 뭐냐? 종이돈을 이렇게 찍어내게 되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계속 하락한 거죠. 자, 극단적인 얘기지만 짐바브웨에 100조 달러가 있어요. 2008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17일 만에 중단되긴 했지만, 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10%의 부자들이 있죠. 네. 이 10%의 부자들과 90%의 서민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네. 그러면 이 90%에 있는 서민들이 19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2000년까지 오면서 2010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국민 총생산에서 상위 10%이 부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은 미국 상위 10%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어떻게 됐느냐? 2000년대에 와서 2010년도에는 50%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35%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50%가 70%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서민들은 더 빼앗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토큰 경제, 그다음에 코인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크노믹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거기를 그걸 둘러싼 생태계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돈에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로 경제의 패턴이 바뀐다. 트렌드가 바뀐다.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죠.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이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뭐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나가서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1, 2부에서 하셨던 AI 부문과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좀 이게 우리 시청자, 패널 분들이 좀 스스럼 없이 좀 질문을 많이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떠세요? 그 신석연 씨 들어보셨는데 좀 연관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경제학과를 공부하고 있어서 수업에 대해서 수업 들을 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박사님께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이렇게 잘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시영 씨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경제가 다 로봇시대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서 100%다 습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뭐 방안 같은 거나 뭐 그런 대책 같은 것도 혹시 마련이 돼 가는지 또 좀 궁금하네요. 모든 그 기술 기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내부 구조라든지 그건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이제 그것만 이제 알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이제 기술, 그런 문명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칼에 양날이 있듯이 도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 선하게 쓰고 선한 로봇을 만들고 사람들의 필요한 그 일을 그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미래 사회를 우리가 그런 것들과 함께 동반해서 살아가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 AI가 이제 작곡까지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술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원하는 곡 같은 거 작곡을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지, 그럼 제가 그걸 돈 주고 사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AI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그 분야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을 기법을 배워야 되겠죠. 아까 그 AI 아나운서가 네네. 강사 소개하는 거 뭐냐고로.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꾸만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거기서 개인 간의 차이, 그것이 모여서 사회와의 차이가 나고 선진국, 후진국이 나눠지고 결국은 앞서간 사람, 뒤서간 사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경제적인 격차, 정보적인 격차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빨리 화합을 해서 어떻게 하나 이제 세월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이 신뢰관계 아닙니까? 신뢰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정직성, 또 진실성 이런 것이 기반이 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신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다져가야 되고 그 위에다가 기술을 싣고 또
또 뭐 금융도 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전에 근데 그 이런 좀 뭐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거는 그 남북 접촉 과정을 통해서 뭔가 논의된 적이 있었던가요? 이 AI 문제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북에서도 혹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동향이 파악이 됐는지. 뭐 직접은 알 수가 없고 네네. 그 블록체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뭐 그런 것만 다루는 그 정보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뭐 외국에도 그런 채널이 많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소식을 다 전하죠. 이제 북한에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암호화폐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세계 각국에 이제 파견해 가지고 키우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럼 AI의 이런 그 도입 범주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예, 뭐 과학기술, 문화까지도 들어갔는데 좀 약간 비약적인 생각이 이제 개별적인 생각인데 보면 이것도 외교 부문이라든가 예, 국가 간의 정책상 문제에도 이게 AI가 도입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인성이랄지 네네네네. 뭐 이런 것까지를 다 바둑에 수를 두듯이 이 미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AGI나 아니면 ASI나 네네네. 그 정도로 해서 아주 강한 그런 그 AI가 나오면은 모를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뭐랄까 사람의 어떤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네네네. 그러한 인정이랄까 그러한 정서랄까 문화랄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빨리 이 화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역시 거기 관건이겠죠. 네, 그게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가 너무 똑똑하다고 하니까 뭐 솔직히 뭐 욕심에 뭔가 우리 남북 간의 문제도 AI가 좀 해결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 소리였고요. 네, 그것도 뭐 앞으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나올 수도 있죠. 네. 여기 김태형 씨는 예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면 이제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부과되는지. 현실적이네. 역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발 앞서가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3월 초에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그 특검법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업소, 네. 사업체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내년 3월 25일이 되면은 그 특검법의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규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해라. 그리고 그 사업체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세금을 내라. 그런 것이 이제 나오죠.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나 가치관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기업가로서 블록체인의 가치가 뭐고 철학이 뭐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선은 이해를 한다고 봐요. 이거는 사회에 우리 인간 간의 신뢰관계가 지금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관계를 서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블록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치나 철학이 굉장히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특하게 계속 자기 이익만 챙겨오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이익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신뢰 제로의 그러한 그 주체에서 이제는 인간이 신뢰를 서로 하는 그런 사회로 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문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앞으로는 깔리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들으셨겠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서로 약속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이 앞으로 다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공동으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장부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만인이 안다. 그래서 그거를 변조하든지 파기하지 못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신뢰관계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젊은 벤처 기업가들은 이 정신을 알고 그 기반 위에서 사람들을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철학에 바탕을 해서 자기가 기업을 해야 되지. 내 사업은 잘 된다. 내 사업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당한 그 정신문화적인 변혁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그러한 극복하는 그런 홍역을 치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죄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치만은 않다. 네, 일단 오늘 그 남북통합문화센터 김지성의 평화통일 열린 강좌. 남북 간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지성의 평화 베이스 캠프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패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